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 다봄 출판사 제3장 빵집을 뛰쳐나가다. 다무라는 어떻게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졸업 시기가 다가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일이라고 해봐야 부모님이 하시는 제빵 일밖에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빵사만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지만 배짱을 부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다무라는 눈을 딱 감고 도쿄에 있는 빵집 르뱅에 가보기로 했다. 르뱅은 국산 밀가루와 천연 효모 등 엄선된 재료를 고집해서 빵을 굽는 빵집으로 유명했다. 벽돌로 지은 건물은 유럽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게를 닮아 있었다. 블랑줄이라고 쓰인 프랑스어 간판도 왠지 멋있어 보였다. 가게 안에 낡은 나무 선반에 진열된 빵도 모두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빵이었다. 빵집에서 태어난 다무라는 도쿄의 수많은 빵집 중에서도 르뱅이 특별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봤다. 다무라는 도쿄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나가노현 노리쿠라 고원의 깊은 숲속에 있는 빵집 르코팽에도 가보았다. 르코팽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한 빵집으로 국산 밀가루에 머루 열매로 만든 천연 효모와 노리쿠라 고원에 천연수를 섞어서 반죽하고 장작 화덕에 구워 빵을 만들었다. 히로시마에서 부모님이 하는 동네 빵집과 달리 유럽 사람이 먹어도 깜짝 놀랄 만한 유럽빵을 만드는 일본 빵집이었다. 선물용으로 산 빵이 담긴 종이봉투에서 피어오르던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한 빵 냄새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장작 화덕에서 구운 고소한 빵 냄새가 앞으로 다무라를 프랑스로 이끌게 될 것을 그 시절 다무라는 알 리 없었다. 다무라는 이 세상에는 단맛으로 입맛을 쉽게 유혹하는 빵뿐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빵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제빵사의 길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다. 마침 아버지 권유에 따라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에 있는 빵집에 수습생으로 들어갔다. 새벽 5시에 빵공방으로 출근해서 밤 9시에나 퇴근하는 고된 시간이 계속되었다.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점심시간뿐.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종종걸음으로 공방을 왔다 갔다 해야 했다. 수습생 다무라는 재료 계량과 빵 반죽 일을 맡았다.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 물이나 소금 양이 틀리는 실수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선배들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다무라는 지쳐 누워 있다가 빵 뉴스 신문을 무심히 집어들었다. 그런데 푸알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푸알란은 도쿄 르뱅이 모델로 삼은 프랑스 빵집 아니었나? 다무라는 벌떡 일어나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프랑스에서 출간한 푸알란을 일본어로 출간한다는 소식이었다. 푸알란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전통 빵집으로 프랑스산 최고급 밀을 맷돌로 갈고 천연 소금과 효모를 사용해 장작 화덕에서 캉파뉴를 굽는다. 파리에서 어떤 빵이 유행하든 상관없이 옛날부터 내려온 레시피로 캉파뉴만을 완고하게 만들어 온 전설의 빵집으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와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유명한 빵집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간식으로 먹는 단과자빵이 가장 많이 팔렸다. 다무라가 수련하던 빵집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빵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프랑스에서 캉파뉴는 주식이었다. 손님들은 사람의 머리보다 큰 캉파뉴를 사기 위해 푸알란 앞에 줄을 섰다. 다무라는 푸알란의 일본어판이 나오는 날 바로 사 읽었다. 제빵사의 마음가짐을 담은 철학서였다. 비록 내용이 어려웠지만 다무라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자신만의 철학에 따라 빵을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제빵사도 초밥집이나 메밀국수집의 장인처럼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였다.
여름이 되자 다무라는 선배와 함께 계류 낚시를 하러 갔다. 실록과 푸른 하늘, 귀를 간지럽히는 계곡 물소리, 산천어와 곤들매기가 숨어있는 시냇물 수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근두근 설레었다. 선배가 다무라를 데리고 간 곳은 르코팽이 있는 노리쿠라 구원이었다. 다무라는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가기 전에 르코팽에 들르자고 선배에게 부탁했다. 두 사람은 르코팽에서 포도와 호두가 든 빵을 사서 차 안에서 얼른 맛을 보았다. 수습생인 다무라조차 수련을 쌓던 빵집과 르코팽의 차이를 금세 알 수 있었다. 르코팽의 빵에서는 자연의 향과 느낌이 났다. 다무라는 역시 자연에 가까운 소박한 빵이 더 마음에 들었다. 오, 이거 맛있는데? 르코팽의 빵을 처음 맛본 선배가 놀라서 말했다. 그렇죠? 아, 이런 빵을 만들 수 있다면. 다무라는 무심코 그렇게 중얼거렸다. 만들어 볼까? 네? 정말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일이 끝나고 공방에 남아 르코팽의 빵을 떠올리며 포도와 호두를 넣어서 빵을 구워보았다. 흉내를 낸 것 치고는 너무나도 똑같이 만들어졌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솜씨에 만족했다. 그리고 다시 노리쿠라 고원에서 곤들매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르코팽에서 포도와 호두가 든 빵을 사서 차 안에서 자신들이 만든 빵과 비교해 보았다. 다르잖아. 다무라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정말이네. 르코팽 빵이 더 색이 진하네. 선배도 두 빵을 비교하면서 말했다. 다무라가 수련하던 빵집에서는 르코팽 빵 색이 될 때까지 구우면 빵에서 쓴맛이 났다. 그런데 르코팽의 빵은 전혀 쓰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을 사로잡는 향이 났다. 아무래도 맛과 향의 차이는 빵을 굽는 방법에 있는 것 같았다. 다무라가 수련하던 빵집은 빵을 구울 때 가스오븐을 사용했지만 르코팽은 파리의 푸알란과 마찬가지로 화덕에 장작을 지펴서 빵을 구웠다. 다무라는 빵의 생김새가 아무리 비슷해도 빵 굽는 방법 하나 차이로 맛과 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자신이 동경하는 푸알란이나 르코팽이 손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장작 화덕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탄했다. 다무라는 가나자와 빵집에서 교육을 받느라 매일 바쁘고 힘들었지만 자기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번다는 기쁨도 느꼈다. 단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쇼트닝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쇼트닝은 빵을 촉촉하게 하거나 구운 과자를 바삭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료다. 다무라가 수습생으로 있던 빵집에서는 이 쇼트닝을 많이 사용했다. 대학에서 환경 문제를 공부한 다무라는 일부 쇼트닝이 사람의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쇼트닝에는 많이 먹으면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트랜스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무라는 한여름 공방이 더워지면 쇼트닝이 녹아버리는 게 고민이었다. 녹아버린 쇼트닝을 빵 반죽에 그대로 넣으면 빵 반죽이 질척해지기 때문이다. 쇼트닝을 가게에 대는 업자에게 쇼트닝이 너무 잘 녹는다고 말하자 다음날 딱딱하게 굳은 쇼트닝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쇼트닝이 너무 딱딱해서 반죽에 섞이지 않았다. 손으로 비벼서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딱딱하게 굳은 쇼트닝은 공방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이걸 본 다무라는 놀랐다기보다는 무서워졌다. 이건 사람의 입에 넣을 게 못 된다. 사람의 체온으로 녹지 않는 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녹을 리가 없다. 계속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는 재료로 빵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자 다무라는 자신이 너무 한심해져서 화장실에 틀어박혀 울었다. 쏟아지는 눈물은 도무지 멈추지 않았다. 다무라는 더 이상 이런 빵집에 있는 것이 싫어져서 공방을 뛰쳐나와 버렸다.